점자와 소리로 전하는 시각장애인의 희망 나눔 2021 찾아가는 문화 행사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아나운서 이채유입니다. 네, 코로나19 시국의 힘든 시기에도 세월은 흘러서 때는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 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1년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공연을 오늘 무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무관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대전 점자도서관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응원의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동화구연과 또 온소리예술단의 연주와 노래 그리고 시 낭송으로 풍성한 가을을 수놓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공연이 무대에 올려지기까지 총괄 감독처럼 마에스트로로 열심으로 후원을 해주신 우리 점자도서관의 이재화 관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의 내 친구 이재화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점자와 소리로 전하는 시각장애인의 희망 나눔을 가졌을 텐데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가을은 짧고 추억은 길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동화구연, 신앙송, 하모니카 그리고 온소리예술단의 공연과 함께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각장애인의 희망 나눔을 지원해 주신 중구청에 감사드리며 도서관은 내 친구,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도서관은 나의 친구라는 말씀으로 이재화 대전 점자도서관 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한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도서관은 나의 친구 오늘 찾아가는 문화 공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대전 점자도서관 검색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공연을 대전 중구청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중구청의 박윤갑 청장님께서 메시지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낭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자와 소리로 전하는 시각장애인의 희망 나눔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행사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행사 개최를 준비하시며 애써주신 대전 점자도서관 이재화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축전을 보내오셨는데요. 대전 중구청의 박용갑 청장님과 또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공연은 동화구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6개의 점으로 전하는 소리친구 동화구연. 대전 점자도서관에는 시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줄여서 시인이라고 표현하니까 참 정겹기도 하고 좋은데요. 대전 평생학습관 지원으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오늘 60대에서 80대 네, 어찌 보면 이제 열정이 가득한 청년의 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유행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동화구연은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 회원님들의 볼 수 없는 특성에 맞게 소리로 전하는 동화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프로그램으로 10분의 회원님들이 불꽃 튀는 연습을 해서 오늘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순서로 김영순 회원님의 입 큰 개구리의 소풍 동화구연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큰 개구리의 소풍. 이 큰 개구리가 소풍을 갔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풀을 뜯던 토끼가 소리쳤어요. 아유,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알밤을 까던 다람쥐가 소리쳤어요.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때 뱀이 입맛을 쩍쩍 다시며 말했어요. 맛있게 생겼는걸. 개구리 중에서 이 큰 개구리가 가장 맛있지. 그러자 이 큰 개구리는 입을 아주 작게 어머리고 이렇게 노래 불렀대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이 큰 개구리가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크게 노래를 부를 수도 없네요. 아, 이렇게 수업을 배우시면서 얼마나 더 재미난 웃음 웃는 시간을 가졌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큰 개구리의 소풍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화구연 나누기와 더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은숙님의 구연으로 함께합니다. 메리와 누렁이는 사이좋은 친구예요. 메리야, 무슨 걱정 있니? 사과씨를 삼켰어. 뱃속에서 사과나무가 자라면 어떡하지? 걱정 마. 똥 누면 돼. 정말 아우 살았다. 누렁이의 말에 메리는 마음이 놓였어요. 누렁아, 간밤에 도둑을 잡았다며? 응, 도둑놈의 다리를 꽉 물어주었지. 넌 참 용감하구나. 메리의 칭찬에 누렁이는 날아갈 듯 기뻤어요. 걱정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는 누렁이와 메리는 사이좋은 친구예요. 대전 점자도서관에는 시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줄여서 시인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대신 마음으로 보고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우리 시인분들의 오늘 희망 나눔 찾아가는 문화행사 지금 동화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서 놓쳤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신 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이가 맡은 생선 가게 어떤 동화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길옥순님의 구연으로 함께 하시죠. 옛날 어느 생선 가게에 먹보 고양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생선 가게 아저씨가 밖에 나가며 고양이에게 부탁했어요. 영아, 생선 좀 지켜줄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구나. 네, 알겠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고양이는 대답했어요. 생선을 둘러본 고양이는 군침이 돌기 시작했죠. 와, 맛있는 고기들. 살짝 한 마리
말이 먹어도 모를 테지. 어쨌든 와, 이 가자미 정말 꿀맛인걸. 요렇게 날씬한 꽁치는 없어져도 모를 거야. 고양이는 생선들을 차례차례 먹어치웠어요. 아우 배부르다. 배가 부른 고양이는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잠시 후 밖에서 돌아온 아저씨는 그저 놀랄 수밖에요. 영아, 어서 일어나봐. 생선들이 다 어디로 갔지? 잠에서 깬 고양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요. 그러니까, 네, 넙질한 놈이 넙죽 엎드리니까 꽁치가 꽁 때렸거든요. 그런데 잘못해서 이모가 얻어맞아 잉잉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자미가 시끄럽다고 가자 하대요. 아저씨는 기가 막혔어요. 옆에 있던 가오리도 그냥 따라가던걸요? 아저씨는 화가 났어요. 내 말이 모두 사실이렸다. 아이, 그럼요. 네, 이놈! 그럼 저 구석에 있는 꼼장어가 꼼짝 마라 하는 것도 보았느냐? 끝까지 어른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넌 고약해서 고양이로구나. 아저씨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덥석 잡았어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지 않았대요. 어떡해요? 고양이는 고약해서 고양이라고 이제 생선 가게를 맡기지 않는다니 안타깝긴 하네요. 하얀 원피스 드레스에 빨간색 케이프 망토를 두르고 네, 아주 재미난 맛깔스러운 동화 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동화를 한번 만나보실까요? 이번에는 역할극으로 연출을 했는데요. 동화 구연 정양숙 강사님의 네, 지도로 지금 동화 구연 우리 회원분들이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물산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해설하는 조일심님, 물고기의 유관희님, 그리고 동생, 그리고 나무꾼은 신정대님, 형님 역할의 이옥순님이 함께 역할극으로 꾸며드리는 보물산 이야기 만나보실게요. 보물산 이야기. 옛날에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사는 나무꾼이 살았어요. 얼마나 효심이 지극하든지 이웃말까지 소문이 자자했지요.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이 말라요. 작은 옹달샘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옹달샘 아래쪽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물고기를 옮겨주었지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며칠 뒤 연못가 작은 나무에 주머니가 걸렸어요. 주머니에는 은혜 갚는 주머니라고 씌어 있었고요. 은혜 갚는 주머니? 오호, 마침 잘 됐군. 나무꾼은 산에서 주운 도토리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주머니를 열어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요. 오, 도토리가 계속 나오잖아. 나무꾼은 쌀 한 톨을 주머니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쌀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라? 이것은 보물주머니잖아?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형님이 이 소문을 듣고 동생을 찾아왔지요. 여보게 동생 그 보물주머니 한 번만 빌려주게. 아이고 형님 이 보물주머니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서 이리 내놓게. 안 됩니다 형님.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형님은 보물주머니를 억지로 빼앗아 금반지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소문대로 금반지가 쏟아져 나오지 뭐예요. 나도 이제 부자다 부자. 얼쑤절쑤 얼쑤절쑤. 형님 이제 그만 보물주머니를 돌려주십시오. 돌려주긴 왜 돌려줘? 형님 욕심 부리면 벌을 받습니다. 야, 그러니 이놈아. 돌려주십시오. 야 이놈아, 이 보물주머니에 어디 네 것이라고 씌어 있더냐? 형님은 동생을 피해 도망가다 그만 보물주머니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글쎄 주머니 속으로 흙한 줌이 쏙 들어지 뭐예요. 그러더니 흙이 마구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보물주머니. 그제야 형님은 후회했지만 보물과 보물주머니는 하염없이 묻혀버렸지요. 그 후 보물주머니가 묻혔다 하여 보물산이라 불리다가 보문산으로 이름이 바뀐 거래요. 아유, 안타까워라. 어떡해요? 놀부심보를 닮은 형님이 보물주머니를 훔쳐가서 흙이 나와서 보물산이 보문산으로 되었다는 보물산의 유래까지 곁들인 동화구연을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뭐니 해도 건강이죠. 또 건강을 좋게 하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할 텐데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몸의 세포가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오늘 대전 점자도서관에서 준비한 이 희망나눔 2011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좀 기쁜 마음이 샘솟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온소리예술단의 공연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온소리예술단은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대전 지역의 시각장애인과 또 비시각장애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연주 실력을 또 향상시키고 음악적인 기량은 응집시켜서 공연 활동을 실천하고 복음도 전하고 시각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공헌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는데요. 음악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개별 지원과 각종 수련 활동도 실시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기 위한 각종 찬양 활동 그리고 정기 공연과 시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주와 또 노래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릴 텐데요. 최규붕 문학 박사시면서 대전 랭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늘 편한 안마 원장이시면서 오늘은 톱 연주를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4회 공무원 음악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셨고 KBS, MBC, TJB 등 많은 방송에 출연하신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주 경력만 수백 회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톱 연주를 할 텐데요. 색소폰도 함께 가지고 나오셨네요. 차리한 악기로 톱 연주를 중에 지금은 색소폰 연주를 먼저 하실 겁니까? 네. 자, 오늘 유레이즈미업을 준비하신 건가요? 네. 여러분, 마음에 힘든 것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유레이즈미업 색소폰 연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전 맹학교 학교장을 역임하시고 문학 박사이신 최규봉님의 색소폰 연주와 톱 연주를 함께 여러분께 선사해 드렸는데요. 톱 연주가 정말 소리가 신비롭네요. 사람의 음색 같은 허밍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 여러분께서 보시기도 하고 소리로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톱 찰연 악기라고 해서 톱에 활을 문질러서 연주하는 것인데요. 톱의 손잡이를 다리 사이에 끼고 구부리는 정도로 높이를 바꾼 톱 연주였는데요. 음계를 어떻게 맞춰 나가는지 신비롭기만 합니다.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없는 연주여서 더 귀한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색소폰 연주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우철 노래의 연모를 하석현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하석현님은 대전 맹학교에서 전공을 하시고 전문 학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셨습니다. 거북이 아마 원장이시면서 다양한 음악회에 출연 중에 계십니다. 멋진 색소폰 연주 박수로 함께 하시죠.
음악인데요. 중년 남자분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악기가 색소폰 연주라고 하는데요. 이 색소폰 악기가 소리를 처음 내기는 쉬운데 들어줄 만하게 연주를 하는 것은 굉장한 연습과 노력이 있는 실력이 겸비되어야 된다는데요. 깊이 있는 멋진 연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을 여러분께 선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수인국의 내 마음의 강물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또 많으시죠? 이 노래는 황승택님께서 멋진 음색으로 선사해드릴 텐데요. 대전맹학교에서 전공을 하셨습니다.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졸업을 하셨고요. 한민대학교도 졸업하셨고 또 수많은 음악회 연주 중에 사랑받는 성악가십니다. 황승택님의 음성으로 만나는 내 마음의 강물 박수로 함께 해주실까요?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자국마다 맘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한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고 비바람 모진 된소리 지나간 좌우마다 맘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한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와, 이렇게 청량하고 청아하고 힘있는 목소리라며 노래 선물 잘 받으셨나요? 아, 지금 가을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죠.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
어쩌면 비행기도 덜 뜨고 공장도 덜 들어가서 경제는 힘들지만 지구 환경은 살아난 것 같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을 되찾았는데요.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청량하고 지금의 내 마음의 강물 노랫소리는 너무나 청아한 음색으로 마음을 아주 맑게 강물이 흐르는 그런 시간을 선사받은 기분입니다. 네, 황승태님의 내 마음의 강물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 또 다른 노래 한 곡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맹학교를 졸업하셨고요. 힐링 안마 원장이십니다. KBS 장애인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동학 성악께서 또 많은 음악회 출연을 하시면서 굉장한 또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정철의 멋지게 살자, 이동학 님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아주 멋지게 그래 누가 뭐래도 봄나게 사는 거야 그래 누가 뭐래도 멋지게 사는 거야 세상이 날 속이지만 세상이 날 아프게 해도 멋지게 사는 거야 봄나게 사는 거야 사랑도 멋지게 인생도 멋지게 그래 세상에 태어나서 후회 없이 사는 거야 멋지게 사는 거야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아주 멋지게 그래 누가 뭐래도 봄나게 사는 거냐 그래 누가 뭐래도 멋지게 사는 거야 세상이 날 속이지만 세상이 날 아프게 해도 멋지게 사는 거야 봄나게 사는 거야 사랑도 멋지게 인생도 멋지게 그래 세상에 태어나서 후회 없이 사는 거야 멋지게 사는 거야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아주 멋지게 감사합니다. 대전 점자 도서관이 낳은 대전의 명가수 네 이동학님의 멋지게 살자 정말 노래를 통해서 멋지게 살고 계신 가수분을 만나봤습니다. 네 찾아가는 공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가을은 누구나 시에 가슴을 품게 되는 시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 낭송의 순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로 김춘수의 꽃, 국민 애송시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데요. 누군가의 의미가 되는 삶, 누구나 원하겠죠. 김춘수 시인의 꽃, 최유순님의 낭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춘수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당신은 누군가에게 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꽃 같은 사람으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뼈저린 꿈에서만 전봉건의 시인을 이북에 두고 온 엄마를 평생을 그리다가 이산가족 상봉이 되기 전에 한 해 전에 생을 마감한 시인이죠. 아픈 시인인데 조숙자님의 낭송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뼈저린 꿈에서는 전봉건. 그리라 하면 그리겠습니다. 겨울물에 어리는 풀포기 하나, 겨울 속에 빛나는 돌멩이 하나. 그렇습니다. 고향의 것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똑똑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그리겠습니다. 말을 하라면 말하겠습니다. 우물가에 늘어선 미로나무는 6그루, 우물 속에 노니는 큰 붕어도 6마리. 그렇습니다. 고향의 일이라면 무엇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도 생생하게 틀리는 일 없이 얼마든지 말하겠습니다. 마당 끝 큰 회나무 아래로 삶은 강냉이 한 바가지 드시고 나를 찾으시던 어머님의 모습, 가만히 옮기시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나는 지금도 말하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한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만은 내가 그리질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강이 산으로 변하길 2번, 산이 강으로 변하길 2번, 그리고도 더 많이 흐른 세월이 가로 세로 파놓은 어머님 이마에 어둡고 아픈 주름살.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말로 하려면 목이 먼저 메이고, 어머님, 꿈에 보는 어머님 주름살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눈앞이 먼저 흐려집니다. 26년 뼈저린 꿈에서만 내쉬는 어머님이시여.
지구촌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고 있는데요. 통일된 조국,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우리 후손들이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희망하면서 이 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신앙송은 대전광역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월 2회 격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영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7월이면 청포도의 달로 만드는 주인공이죠. 이육사의 시인데요. 포항 영일만이 또 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육사의 청포도 이영주님이 낭송합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보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일제강점기 독립을 열망하며 독립운동가로 또 이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청포도 함께 나누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새로운 또 희망을 꿈꾸는 박도진의 해, 이 시를 이금식님의 음성으로 낭송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박도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 애띤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정산이 좋아라. 훨훨훨 기슬치는 정산이 좋아라. 정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이상적인 희망의 나라를 꿈꾸며 박도진의 시 해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앙송을 합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켄템 키스의 시인데요.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일은 변명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이 심취해서 방법을 찾으면서 하고 싶어지는 가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를 조일심님, 이요수님, 길옥수님 세 분이 합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템 키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비난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게 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가진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이 약자를 동정하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 걸려 세운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텐키스의 시를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합성으로 연성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있습니다. 조일심, 이효순, 길옥순 세 분의 하모니가 잘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맑은 소리 팀의 하모니카 합주를 여러분께 메들리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 강좌에서 지원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 열띤 연습을 통해서 익힌 실력을 오늘 멋지게 또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남자분이 2명 그리고 여자분이 6명 이렇게 8명이 무대에 설 건데요. 연령대는 또 80의 나이까지 60에서 80까지가 있는데요. 유엔이 정한 나이를 보면은 75세까지는 청춘이라고 했으니까요.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청년을 조금 넘어선 나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모니카 연주로 메들리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봄, 개똥벌레, 갑순이와 갑돌이 그리고 대전의 찬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박수로 만나보실까요?
차렷 인사.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하모니카 합주로 고향의 봄을 시작으로 대전의 찬가까지 한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중에 이런 글귀가 있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대전 정자도서관에 시각장애인, 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취미를 특기로 이렇게 승화시키면서 본인의 행복은 물론이고요. 듣는 사람에게도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는 멋진 분들의 오늘 공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점자와 소리로 전하는 시각장애인의 희망나눔 2021 찾아가는 문화행사 뒷배경을 세계에서 유일한 효를 테마로 한 공원, 뿌리 공원을 무대로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지역에 대한 의미를 내재화하고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와 축제의 욕구도 해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보호받고 있음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음의 의미가 또 더 클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적인 편견을 감소시키고 점자와 점자 도서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오늘 공연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굉장히 적게 있었는데요. 가을 아침 안개는 풍년을 예고한다 그러죠. 아침 안개는 날이 맑을 거라는 예고이고 맑은 날씨는 일주량이 좋아서 곡식이나 그리고 과일에도 단물이 들게 하니까 말이죠.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겨울로 접어들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에 마지막 갈무리 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풍년이 들기를 소망을 하고요. 늘 건강 속에 행운과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자와 소리로 전하는 시각장애인의 희망나눔 2021 찾아가는 문화행사 대전 중구청 후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소리로 전하는 문화행사 그리고 도서관은 나의 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함께하죠. 대전 점자도서관 많은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응원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이채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도서관은 내 친구.